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의 마스코트 직인걸 최은정입니다. 오늘 이 경기도청의 김충환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한국해양레저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청에서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충환입니다. 네, 이 해양레저 산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위원님과 저와의 인연이 보트쇼로 시작이 됐죠. 보트쇼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올해로 16년? 그러면 지금부터 16년 전에 열렸는데 보트쇼가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보트쇼가 처음 열린 게 2008년인데요. 그때가 이제 김문수 지사님이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 해양레저 산업을 이제 성장 동력으로 당시 삼으시고 이제 그 도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거죠. 그 예전 보트쇼를 제가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해서 참가업체 모집을 할 때에는 국산 보트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산 그 보트를 제조하는 분들도 이제 완 제품을 만들지를 잘 못했어요. 끝까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트쇼에 참가한 국산 보트들이 전시 소위 대 위에 놓인 제품을 좀 높게 단 거죠. 이제 안에가 안 보이게끔. 예. 그런데 지금은 국산 보트 제조사의 그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0척, 100척씩 판매를 하는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 초창기의 보트쇼와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서부터 매년 이 기획 방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네. 우리 경기국제보트쇼는 지금 이제 산업전시회로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전시회로 전환이 된다는 뜻은 전시회를 통해서 발생할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고 또 그 바이어와 셀러 간의 어떤 그런 매치메이킹에 대한 그 사업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전시회 구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간 전시의 영역이죠, 그 부분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해야 하면서 또 정부의 어떤 정책을 또 뭐 소개도 하고 정책 측면에서의 전시회 구성이 돼야 되는 그런 약간 그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렵죠. 네네. 그래서 어떤 정부 예산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민간의 그 참가업체들이 내는 참가비와 또 우리 참가객이 내는 입장료 수익 같은 부분들이 거의 전체 사업비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계속 부각하려고 또 그런 부분의 성과를 높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된 과정을 다 보셨는데 또 앞으로 얼마나 발전을 할지도 좀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이라면.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을 한다면 계속 성장과 발전을 한다면 삼면이 바다인 그리고 3,000개 넘는 섬이 있는 이런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해양레저가 발전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는 기회입니다. 이건 다른 선진 해양레저 국가들도 같이 경험을 했던 부분이고요. 우려가 되는 지점들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바다는 일반인들이 활동하는 바다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뭐 어민의 수산업이라든가 또 뭐 해군이나 해경의 어떤 그런 국가 보호를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런 바다에서 이런 레저 활동을 하는 것에 적합한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정이나 그러한 그 변화도 함께 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경기국제보트쇼가 원래는 5월에 열렸어요. 근데 3월 달로 옮겨지면서 이 많은 낚시인들이 반겼습니다.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경기국제보트쇼가 동시 개최가 되기 시작했어요. 해양레저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보팅 산업이 이제 그 낚시와 결합이 되면서 아까 선상 낚시와 결합이 되면서 나오는 이유가 결정적이고 선상 낚시와 결합이 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꽝 치는 날이 많이 줄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내가 낚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내가 돈 들여서 이런 장비 갖추고 바다에 나가면 그래도 좀 웬만히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좀 그 신뢰가 가져 이제 그런 장비 수준이라든가 이런 측면.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제 낚시가 하나의 어떤 정말 재미있는 레저 활동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선상 낚시를 하는 분들이 결국 배를 내가 낚시 어선을 타고 함께 낚시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내 배를 타고 낚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이제 그 레저 보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제 그 니즈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생기죠.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당시에 그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낚시협회가 동시 개최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하지만 그다음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제 동시 개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뭐 낚시 박람회만 목적으로 관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보트쇼만 보려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동시에 두 개를 다 보고 싶다 하는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낚시하는 분들은 선상 낚시를 기대를 하고 또 레저보트를 제작하는 분들은 또 선상 낚시하는 분들이 또 그를 찾아주기를 또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개의 시너지가 크게 나는 목적이 있어서 동시 개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처음에 5월 했느냐가 또 이제 있는 거죠. 그것도 궁금해요. 왜 5월? 왜냐면 저는 낚시인이잖아요, 사실. 네. 해양 레저 보팅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낚시인인데 낚시인으로서 5월은 성수기예요. 네. 본격적으로 낚시를 막 나가야 돼. 근데 보트쇼를 열어요.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보트도 보고 구경 가고 싶은데 낚시도 나가야 돼. 근데 왜 5월 달에 열게 됐는지가. 그 북반구에서 이루어지는 보트쇼는 이제 대부분 9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2월에 끝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비수기 때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비수기 때 비즈니스를 하고 성수기 때 파는 거죠. 팔고 타러 나가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보트쇼가 두바이, 뭐 이제 일본, 그다음에 상해 이런 보트쇼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보트쇼 개최를 한 거죠.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국제 보트쇼가 만들 때 이제 그 나라도 이미 선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늦었군요. 그걸 피해서 이제 5월에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해외바이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이었고요. 경기국제 보트쇼에 제가 봤을 때 카라반, 캠핑 이런 캠핑 카라반 이런 거는 왜 함께 전시가 되는 건지. 해양 레저 산업이 발전하기 전 사전에 어떤 시그널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사실 저는 이제 해외 쪽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캠핑입니다. 캠핑. 그러니까 캠핑에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다음은 해양 레저일 거다라는 얘기를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80년대 가장 큰 레저 활동이 뭘 것 같으세요? 80년대? 전 그때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서 80년대 가장 큰 우리나라의 최대 레저 산업은 바둑이었어요. 바둑. 그때는요? 네, 바둑? 네. 그러니까 그 레저를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장비를 사고 하는데 돈을 쓰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 레저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뜻은 그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소득 수준이 올라온다는 뜻이고 그 소득이 올라오면서 장비에 돈을 쓰기 때문에 이 캠핑에 돈을 쓴다는 뜻은 해양 레저로 다시 시장에 넘어온다는 거고요. 지금 캠핑을 그 즐기는 분들이 해양 레저 쪽으로 이제 넘어오고 또 해양 레저를 또 즐기는 분이 다시 또 캠핑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시회를 기획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로만 놓기보다는 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원스톱처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캠핑 카라반까지 전시회를 함께 하는 거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보트쇼라든가 외국의 이런 레저 전시회들은 보트와 어떤 캠핑 카라반들이 같이 함께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게 또 서로 커지고 좀 고도화되면 또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시기, 지금 캠핑에서 해양레저 쪽으로 또 이제 넘어가고 해양레저가 또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함께 사용자들이 한 자리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서로 좋은 효과가 있네요. 사실 차도 중고차 거래가 있는데 보트도 분명히 중고 거래가 있어요. 저도 중고 보트를 샀어요. 근데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주는지 보트쇼에서 대부분 새 보트가 전시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전시회는 신상인 제품이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전시니까. 그걸 기대하니까. 근데 그래서 중고 보트를 일반적인 보트쇼에서는 전시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중고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고 보트만 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전시회들도 있고 또
중고보트 존을 또 따로 만들기도 우와. 해요. 네. 근데 중고보트가 주는 또 장점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사실 신조배는 일반적으로 편하게 올라가게끔 못하죠. 네. 사전에 그쵸, 예약을 그쵸. 하거나 그런 분들만 올라가게 허용을 하지만 중고보트는 누구나 올라가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중고보트가 좋은 점은 약간 장비가 그 장착된 상태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로 주행이 가능하죠. 네, 엔진도 걸려있고 그쵸. 맞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도 그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배들을 이제 보트쇼에 참가를 하죠. 그게 이제 동호회하고 함께 하면서 하는 그 배들이에요. 그런 배들은 엔진은 물론이고 이제 여러 뭐 가이드 모터라던가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봤을 때 내가 배를 산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 내가 배를 사고 나면 이런 장비들을 갖춰야 되는구나. 또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중고보트를 전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장착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그런 그 이제 동호회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보트들이 이제 전시에 참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레저보트를 쉽게 이용하고 하려면 마리나 시설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시점에 마리나 시설은 좀 어떤 것 같으신지 누구나 보트 사세요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일까요? 아주 중요하죠. 네네. 자동차 산업하고 해양레저 산업을 비교해서 이해하면 되게 쉽거든요. 네. 그러면 컨설팅을 해줘야 돼 다른 나라에. 네네네네. 그 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을 발전하고 싶어해요. 네네. 그러면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뭐 도로, 길과 주차 시스템이나 뭐 그렇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맞아요.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네, 인프라. 주유소 인프라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도로잖아요. 네, 도로가 도로. 있어야 차가 길, 다니니까요. 네. 네.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을 처음에 발전한다고 했을 때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그 시점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차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고속도로냐. 근데 그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니 차가 필요해지고 차가 필요해서 차를 만드니 또 고속도로에서 차가 다니고 하는 이제 이런 선순환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똑같이 이 레저보트 시장에서 그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계류장이죠. 네. 계류장. 그 계류장이 이제 우리가 마리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네. 이제 뭐 배 갖고 운영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네. 배를 항상 물 위에 띄워두는 걸 선호하세요? 아니요, 저는 올려놓는 걸 선호해요. 그렇죠. 배를 물에다가 이제 소위 담궈 놓으면 물에 네. 올려 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편리함도 있죠. 내가 네. 빨리 배를 타고 나갈 수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 그 외에는 비용이 올라가고 유지 비용이 맞아요. 올라가고 또 그에 따른 배 자체에 대한 어떤 강가도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상으로 올릴 수 있는 사이즈의 배들은 기본적으로는 육상 계류를 하고 네. 내가 이제 운항을 할 때만 이제 물로 내리는 것이 훨씬 이제 그 비용도 절감을 하고 그렇죠. 또 배에 대한 또 관리도 잘 될 수 있는 방안이죠. 자, 그러면 마리나는 기본적으로 해상 계류와 육상 계류를 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육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사이즈의 배들, 뭐 요트라던가 네. 좀 대형 보트들 이런 것들은 해상 계류를 해야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4m, 6m급 정도는 뭐 충분하죠. 육상 계류 하는 부분이. 네, 다 트레일링하고.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레저 선박의 사이즈와 또 한국에서 적합한 한국형 계류 방법은 마리나는 마리나소의 그런 대형 보트와 또 대형 또 요트들의 공간으로 두고 소형 그 레저 선박들은 드라이스택이라는 곳으로 들어와야 해요. 네네. 네. 드라이스택은 쉽게 생각하면 코스트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 그 창고형 정리. 네네네네네. 그래서 배를 코스트코 같은 창고에다가 이제 선반이 있고 거기에 배를 이제 소위 지게차 같은 것이 배를 이제 들어서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올려놓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비바람, 햇볕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또 배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아래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 지금 한국에 필요한 그 계류 시설은 대형 마리나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드라이스택을 만들어서 소형 레저 보트들을 그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